지금 대한민국 결혼 시장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했다면 이 이야기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 2025년 통계청 발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결혼하는 커플 10쌍 중 1쌍이 이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더 이상 낯선 시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IT 기업의 첨단 오피스에서도 2030 세대들은 이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과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트렌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숨기고 싶어 했던, 하지만 누구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 사람끼리 안 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식 결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남성은 집 한 채와 안정된 직장이라는 압도적인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고, 여성은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로맨스 대신 현실적인 조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한국식 결혼 시장에서 2030들은 지쳐버린 겁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국경 너머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의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왜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한 현실과 숨겨진 욕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 2030에게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것, 그건 사랑의 결실일까요? 아니면 인생 최대의 서류 전형일까요? 슬프게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등급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키 175cm 미만은 감점, 연봉 5천 미만은 보류,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탈락. 마치 고가의 가전제품을 고르듯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고 점수를 매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는 이미 데이터 시트 아래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형을 통과해도 최종 면접인 부동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사회초년생이 숨만 쉬고 저축해도 30년이 넘게 걸리는 이 벽 앞에서 2030들은 절망합니다. 남자는 집도 못 해오는 무능한 놈이 될까봐 두렵고, 여자는 독박 육아와 시월드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까봐 몸서리칩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 한국에서는 이 말이 결혼은 곧 채무이자 희생이라는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보다 돈은 얼마 들었대? 집은 전세야?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서글픈 풍경이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SNS에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갖춰야만 겨우 결혼식장에 들어설 자격이 주어지는 이 피곤한 게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30들은 아주 영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불공정한 게임판에서 들러리를 서야 하지? 왜 내 가치를 한국식 잣대에만 맞춰야 할까? 이들이 찾은 해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나를 연봉 숫자로 보지 않는 곳, 내 부모님의 재산보다 나의 미소에 더 집중해주는 사람. 서울 아파트라는 정답 대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라고 말해주는 파트너. 이들에게 국제결혼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옥죄던 한국식 서류 전형을 과감히 찢어버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긍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국경 너머에서 찾은 건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동남아 매매혼이나 돈 주고 데려오는 신부를 떠올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2030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국경을 넘는 2030의 국제결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대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단순히 눈이 낮아져서 외국인을 찾는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들의 눈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나와 너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
그리고 재산과 재산의 합병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들려오는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몇 평 아파트 샀다더라 하는 이 지긋지긋한 K 비교 문화. 2030들은 이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술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삼성의 갤럭시가 실시간으로 말을 번역해주고 구글의 AI가 상대방의 문화를 설명해줍니다. 과거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돼라고 포기했던 장벽이 종잇장처럼 얇아진 거죠. 이제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가 조금 서툴기에 서로의 눈빛과 마음을 더 깊이 읽으려 노력하는 역설적인 로맨스가 피어납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한국 남성들이 왜 국경을 넘을까요? 그들은 가장으로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내가 퇴근했을 때 환하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파트너,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라고 말해주는 정서적 지지자를 찾은 겁니다. 한국식 조건 전탱터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보물이죠. 한국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녀들은 수천 년간 내려온 가부장제의 유령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명절 증후군, 독방 육아, 시월드. 이 단어들은 한국 결혼 생활의 필수 옵션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국경을 넘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가사를 당연하게 분담하고 내 커리어를 나의 자아로 존중해주는 남성들. 그들에게 국제결혼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등을 찾는 탈출구입니다. 이건 마치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각자의 방식대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듯 2030들은 각자의 인생을 서포트해줄 가장 최적화된 인생 파트너를 글로벌 시장에서 쇼핑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재고가 없으니 전 세계라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국제결혼을 선택한 2030들은 낙오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먼저 깨달은 선구자들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회적 시선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아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외국인이냐가 아니라 왜 한국 사회는 이토록 매력적인 우리 청년들을 타국으로 떠나보내고 있는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과연 2030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국경을 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가 국경 밖에서 사랑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밖으로 등 떠미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기술적 장벽의 해체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제연애는 영어 좀 하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삼성이 갤럭시 S25를 내놓으며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실시간 통역입니다. 이제 연인과 싸울 때도 AI가 내 감정을 완벽한 문장으로 번역해줍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데이터 학습에 목을 메고 있죠. 왜일까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IT 공룡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신대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출산율 0.6명. 이 숫자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백날 예산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제발 이 땅에서 가정을 꾸려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TV 예능마다 외국인 사위, 며느리가 등장하는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대중의 무의식을 공략하는 고도의 인구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냉혹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기업들에게 국제 결혼 커플은 최고의 소비층입니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권, 글로벌 송금 서비스,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데이팅 앱 시장은 이미 수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틴더나 범블 같은 앱들이 왜 자꾸 글로벌 모드를 홍보할까요? 당신의 연애가 국경 안에 갇혀 있으면 돈이 안 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당신은 글로벌 물류와 금융의 거대한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자유무역 협정 FTA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듯 자국민 결합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 시장도 관세가 철폐된 자유무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전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결혼의 FTA가 체결된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감정 뒤에는 이처럼 차가운 국가의 계산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한국 안에서 힘들게 경쟁하지 마. 밖으로 나가면 너를 사랑해줄 사람이 널려 있어. 라고 말이죠. 결국 2030의 국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무너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기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버리고 글로벌 생존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데이트 중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혼 세대의 10명 중 1명이 선택한 이 국제 결혼, 이것은 과연 한국 사회의 패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 결혼은 단순히 외국 사람이 좋아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숫자로만 평가하는 한국식 시스템에 던지는 2030 세대의 마지막 저항이자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가져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그 숨막히는 경쟁에서 그들은 과감히 이탈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결국 말이 안 통해서 힘들 거다. 문화 차이 때문에 불행해질 거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끼리는 정말 말이 잘 통하고 행복만 하던가요? 같은 언어를 써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과 사느니 서툰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살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2030이 내린 가장 인간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국가가 정해준 틀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삼성의 AI가 나의 언어를 돕고 글로벌 플랫폼이 나의 인연을 찾아주는 시대에 우리의 행복 역시 국경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나와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나만의 행복을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의 시선 속에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있나요? 10%의 용기 있는 이들이 증명하고 있듯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서울이든 도쿄든 뉴욕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청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조건에 맞춘 생존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면의 진짜 전략을 파헤치는 알고 싶은 경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